네, 안녕하세요. 스스로 만들어보는 드론 비행 제 5주차가 되겠습니다. 자, 5주차가 이제 마지막 주차가 되겠는데, 물론 이제 이 외에도 여러분이 더 공부를 더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시겠으면 합니다. 그래서 5주차는 RPY 각도로 균형값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균형값을 찾음으로써 원활한 드론에 대한 비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상태에서 또 앞뒤로 기울어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균형값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시죠. 학습 목표는 뭐 한 줄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RP와의 각도를 이렇게 우리가 드론 균형값을 찾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이제 삼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 흐름을 로드맵을 좀 한번 보시죠. 다음 순서로 이렇게 드론의 균형값을 찾아 드론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띄워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롤 피치 이 각도를 바탕으로 해서 드론을 균형값을 찾자는 것이에요. 또 롤 피치 요에 대한 균형값을 이용을 해서 찾은 이 균형값을 이용해서 모터에 대한 속도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날개의 모터에 대한 속도를 더 우리가 증가시킬까 아니면 감소시킬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그 이 모터에 대한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모터에 대한 부분을 속도를 보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일단 우리가 롤 피치 요에 대한 스로틀 값을 일단 받아서 그 앞에 우리가 이제 계산되어 있는 그런 방식을 적용해서 모터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모터 속도를 보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롤 피치의 각도에 따라서 이 각도를 바탕해서 회전 속도를 더해 가지고 드론에 대한 부분을 균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모터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이 계산되어지는 부분이 이 보정되는 부분이 실제 이제 이 드론이 균형이 맞지 않은 것을 바탕해서 우리가 계산이 이루어진 거라면 회전 속도를 더 고려해서 더 안정적인 그런 드론에 대한 비용을 즉 드론에 대한 부분에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전 장에 우리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졌을 때, 이 각도, 예, 각도를 얻을 수 있는데, 어, 또 회전 속도에 대한 값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드론이 오른쪽 이렇게 기운 상태에서 수평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비행체라면. 그럼 이만큼의 균형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얘를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날개가 어떻게 더 강하게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얘는 약하게 전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라면은 오른쪽에 있는 날개 A, B, C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A, B, C, D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니까 B하고 C에 대한 부분에 이 모터를 좀 더 강하게 우리가 돌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AD 날개는요, A하고 D에 대한 날개는 약하게 회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드론이 뒤로 기울어졌다면은, 우리가 옆에서 본다면 이렇게, 예, 뒤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 이게 앞이고요. 이게 수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만큼이 이제 들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모터 속도, 예, 뒤에 있는 모터에 대한 이 속도에 대한 부분에
뭔가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 예,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의 앞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 B는 약하게 하고요. 뒤쪽에 있는 이 CD가 어떻게 강하게 회전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져 있는 드론에 대한 이 각도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은 그 각도를 통해서 수평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위 이 모터들에 대한 속도 조절이 이루어져야 되고 계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안점으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알파의 각도 균형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해보도록 하시죠. 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기울어진 각도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앵글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완전한 수평 상태에 놓더라도 약간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미세하게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전되는 그런 형태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타겟 앵글을 바탕해서 얼마만큼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뒤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그래서 목표라는 각도를 이제 바탕해서 안정적으로 떠 있기를 바라는 의미라면 0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부분, 요게 지금 하나의 뭐가 발생합니까? 예, 에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기울었을 때 각도는 소위 이제 양의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값. 그래서 앵글 인이 여기죠. 이만큼이 이제 기울어졌는데 앵글 인이 각도를 나타낸 것인데, 그래서 앵글 에러에 대한 부분은 타겟 앵글에서 앵글 인만큼에 해당되는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0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앵글 에러 값이 0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겟 앵글과 앵글 인에 대한 차이가 0이 되게끔 하는 것이 소위 이제 우리가 수평 상태로 이렇게 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앵글 에러에 대한 값은요, 지금 수평 상태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기 위한 균형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밸런싱 밸류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은 간단합니다. 앵글 에러는 어떻게 된다고요? 타겟 앵글에서 앵글 인만큼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했죠. 차이를 나타낸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겟 앵글 인 이렇게 이제 보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앵글 에러에 대한 값은 뭐하고 또 같다고 했죠? 밸런싱 밸류하고 이렇게 이제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드론이 수평 상태에 떠 있기 위해서 0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드론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30도 기온 상태다. 얘가 이제 30도다. 예. 예, 30도 기울어지는 상태다. 그럼 앵글 인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럼 앵글 에러는 얼마가 됩니까? 앵글 에러는 타겟 앵글이 0이니까 0에서 마이너스 30이 되니 마이너스 30에 해당되는 부분이 앵글 에러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드론이 수평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보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보정해야 될 각도를 보면은 마이너스 30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30도가 바로 하나의 이제 우리가 보정을 하기 위한 각도에 그에 대한 균형값이 되는 것입니다. 균형값. 그래서 이 같은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A, B, C, D로 이렇게 이루어진 A, B, C, D로 이루어진 소위 우리가 그 비행을 생각하실 때, 자 여기 제가 위에서 바라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뒷면에서 바라볼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에 대한 각도가 어떻게 더 상승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속도를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앵글 에러 값은 우리가 이제 음수이기 때문에 모트 BC의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앵글 에러의 값을 빼주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AD에 대한 속도는 어떻게? AD의 속도는 앵글 에러만큼 얘가 이제 이게 뭐야? 이거는 얘 0이고 얘가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그래서 30만큼 어떻게 더해줘야 되는 것이죠. 앵글 에러만큼 더해주게 된 것입니다. 조금 이걸 여러분이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죠. 이렇게 BC에 대한 속도가 이게 음수이라는 것은 이만큼의 이제 균형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균형이 감소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를 얘만큼 발생한 것이니까 얘를 빼주란 것이지. 앵글 에러만큼 발생되는 것을 빼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반대에 대한 부분의 값으로 우리가 인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앵글 에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BC에 대한 부분의 속도를 우리가 이제 늘리기 위해서는 예, 즉 음수에 해당되는 여기 앵글 에러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 30이니까 얘만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빼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식을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앵글 에러 BC에 대한 모트 속도는요, 스로틀, 예, 원래 우리가 모트 속도에서 앵글 에러만큼을 빼주란 것이죠. 예, 빼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이 부여되어지고 AD에 대한 모트 속도에 대한 부분은 반대에 대한 값이니까 더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더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30, 아까 우리가 30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했다면은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더 상승된 형태를 볼 수 있겠고요. 자, AD에 대한 부분 얘는 이제 어떻게? 예, 마이너스 30에 대한 더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30에 대한 값을 실제 이제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니 자, 요건 가로를 이렇게 취했다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니 예, 하나의 뜬 우리가 예, 실제 값에서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수식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하나의 우리가 핵심적인 그 속도, 모터에 대한 속도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자, 꼭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기 균형되어진 값에 대한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수평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한 형태에 대한 값을 우리가 취할 때 이게 이제 여기 나타낸 것처럼 여기 보면 얘가 플러스라는 의미가 오른쪽을 기울게 되면은 양의 값을 우리가 이제 가지는 거예요. 양의 값. 예. 그래서 이 양의 값을 가지게 될 때 이 앵글 에러에 대한 부분이 소위 이제 타겟 목표가 0이었으니까 얘가 이제 양수에 대한 값을 가진 우리가 30을 했다면 30이 되니까 0에서 30을 빼주니 마이너스 30이 되는 것이었죠. 그렇죠? 이만큼을 어떻게 실제 더 빼줘야지 수평 상태로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균형값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0도가 바로 필요한 하나의 우리가 이제 균형 밸런싱 밸류, 균형값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코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시죠. 실제 이제 이 코드에 대한 부분, 밸런싱 위드 앵글이라는 부분에 예제가 되는데요. 자, 스케치가 이미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했던 그 우리가 그 자료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개정 부분이 이렇게 밑줄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처리 문이 일단은 MPO 6050 센서 헤드 파일을 일단 우리가 호출해야 되겠고요. 자, MPO 6050 센서를 바탕해서
선언되어진 객체의 센스가 있습니다. 그럼 센스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시작 위치가 0x68 위치가 될 것이고요. 통신 속도는 105,200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롤 앵글, 피치 앵글, 요 앵글 똑같죠? 자, 센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우리가 뭐 모터에 대한 부분이 조정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모터 속도를 일단 읽어와야 되겠습니다. 센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리드 RPI 앵글에 대한 메서드를 호출한 것이죠. 네, 콜한 겁니다. 호출. 자, 또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네요. 실수 형태로 롤 밸런싱, 피치 밸런싱, 밸런싱에 대한 밸류를 뜻하겠네요. 자, 타겟 앵글, 예, 각각의 세 개의 변수에 대해서 타겟 앵글을 제로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콜 밸런싱 with angle. 요거는 이제 calculate balancing with angle. 이거는 센스가 붙어 있지 않죠. 그럼 이거는 사용자가 정의한 예, 펑션입니다. 자, 입력이 뭘로 들어가 있나요? 타겟 앵글, 세 가지에 대한 타겟 앵글, 그 다음에 롤 앵글, 피치 앵글, 요 앵글입니다. 요게 뭘까요? 앵글 인이죠. 앵글 인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겟 앵글, 앵글 인, 그 다음에 이게 밸런싱 밸류가 이게 이제 이 부분이죠. 요게 하나였던 우리가 앵글 에러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 변수들로 이렇게 이제 담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개에 대한 변수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상당히 많죠,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스케치 코드보다는 조금 이제 복잡한 형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만은, 하지만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그 계산식 있죠. 그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팅 RPI 밸런싱에 대한 부분을 취해가지고 이와 같이 예, 그 롤 앵글, 피치 앵글, 예, 요 앵글에 대한 부분, 밸런싱에 대한 부분의 앵글, 이 값들을 각각 출력하는 부분이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곳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자, calc balance with angle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롤 밸런싱 어떻습니까? 밸런싱 롤에 대한 밸런싱 밸류를 뜻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그게 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타겟 앵글, 롤에 대한 타겟 앵글이죠. 롤 앵글에 해당되는 만큼이 차이가 앵글 에러에 대한 부분이면서 밸런싱 균형값을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균형값이 되겠습니다. 자, 피치 밸런싱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균형값을 나타내게끔 한 것이고, 요에 대한 부분에 예, 필요한 균형값에 대한 부분을 계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들어왔다고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구현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얘네들은 각각 별 변제가 없습니다만은 요게 보면 이게 이상한 이 기호가 들어가 있죠. 요게 뭐냐면 우리가 앰퍼샌드를 나타내고 이거는 주소를 뜻하고 하나의 주소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내에 이 변수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들의 출력되어진 결과값이 롤 밸런싱에 저장되죠, 그죠? 근데 저장될 때 이 함수를 통해서 함수가 호출되어지고 난 후에는 이 함수의 변수되는 생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없어지지만 계속 그 메모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인지하면서 그걸 유지하면서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제 글로벌 저정적인 변수를 쓰게 되는데 그걸 쓰지 않고 이렇게 포인트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나의 어떤 이 변수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호출되고 난 후에도 그 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계산되어진 값이 이 위치에 이제 가서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예, 32부터 34번째까지에 대한 부분은 그 값을 넘겨받기 위해서 매개 변수 자리에, 그러니까 그 값이, 이 함수를 통해서 나온 값이, 예, 값을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 매개 변수 자리에 이런 앰퍼샌드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값을 넘겨받기 위해 쓸 때는 이런 이제 우리가 void라는 함수를 쓰지 않고 해당된 이 타입을 우리가 플롯이면 플롯, 인트면 인트를 쓰는데, 보통 우리가 함수에서 그 값이 되돌려질 때는 반환되어진 것은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근데 return 키워드를 쓸 때 넘겨질 값은 반드시 한 개의 값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넘겨받을 값이 롤 밸런싱, 피치 밸런싱, 요 밸런싱, 이 세 개의 값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이와 같이 이제 포인트를 통해서 이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매개 변수를, 예, 사용해서 주소 연산자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값을 우리가 이제 넘겨받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개념이 처음 접한 학생이라면 갑자기 주소에 대한 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메모리 주소에 여기 보시면은, 예, 뭐 100번째, 예, 200번째, 300번째 이런 것이 물리적인 주소예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하지 않죠. 왜? 이 저장되어 있는 이 변수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변수가 위치하는 주소를 인지를 하면은 실제 이제 거기에 액세스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의 포인트라는 부분을 좀 배우신 분은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이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뭐 잠깐 더 설명을 하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int 하고요. 그래서 point라는 변수는요, 다른 변수의 주소를 인지를 하게 되는데 간접 우리가 참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a는 10이라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에 여기 이런 데다가, 자, 이게 뭐 50번째 하겠습니다. 여기에 a가 있고요. 300번째 이제 p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p는 이렇게 이제 ampersand a를 하게 되면 p가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누굴? a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a의 주소가 얼마예요? 50이죠. 그럼 p가 뭐야? 50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50을 가지고 있다는 얘를 이렇게 가리킨다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냥 가리키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p의 30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냐? p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뭐야? 30으로 넣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 a가 10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지워지고 30이 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와 같은 것이냐? a는 30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른 변수의 주소를 참조해 가지고 거기에 액세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이런 포인트 연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 우리가 다수의 그 값을 되돌려 바꾸자 할 경우에 이런 포인트 연산을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또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예,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프린팅, 밸런싱은 똑같죠? 우리가 앞에서 된 부분과, 예, 그대로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PY 값 그대로 계속 가로 방향으로 출력하고 있죠. 롤 앵글, 피치 밸런싱, 요 앵글, 그러니까 즉 앵글 인에 대한 값, 예, 밸런싱 밸류에 대한 값이 각각 출력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흐름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결과 화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앱을 통해서 이제 구동을 했을 때 지금 이와 같이 R, P, P, Y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R, 롤 경우가 지금 이렇게 어떻습니까? 약간 음수가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른쪽 약간 기울어진 상태죠. 그래서 그걸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밸런싱에 대한 값을 이게 이제 나타내 준 것이 부가 반대가 되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피치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피치에 대한 부분. 요에 대한 부분. 요에 대한 부분은 이건 변화가 없죠. 그렇죠? 요는 회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밑에 결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 같은 경우는 이게 양수면은 뭐예요? 예,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예,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상태. 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뒤로 기울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피치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그런 요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RPI에 대한 부분이 미세하게 이제 흔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기울어진 상태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요. 예, 그건 현재 어떤 수평 상태에 이제 균형된 방향값을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제가 질문을 던졌다면은 그에 따라서 좀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평 상태에서 회전을 했을 경우에, 예, 그런 부분을, 예,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얘는 좀 정상적인 그런 상태죠. 그렇죠? 제가 좀, 이게, 얘는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걸 이제 보시면은 얘가 어떻게, 롤만 본다면은 얘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상태란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밸런싱 밸류에 대한 부분이 얘와 반대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만큼 이제 이걸 빼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피치하고 요에 대한 부분, 예, 요거는 뭐 그냥 회전에 대한 부분인데, 요걸 놔두시고 요 피치 같은 경우 이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이제 모터에 대한 속도 이런 부분들까지 또 고려해서 확인을 또 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보는 드론 비행을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5주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드론에 대한 부분을 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맞는 키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 과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드론에 대한 비행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요. 자, 참고 문헌은 역시 아두이노 드론 만들고 코딩하고 날리기 엔스벅 출판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